눈을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숲의 낚시꾼 카멜레온이죠. 이 녀석은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한참 앞선 영장류의 선조 리머입니다. 여기에 위장술의 대가 게코도 있고 150년 넘게 사는 거북이도 있죠. 이들은 고립된 섬에서 오랫동안 비밀스런 진화를 해왔습니다. 바로 진화의 타임캡슐이라 불리는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남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오밥 나무와 어린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제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흥미로운 동식물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400km 더 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진화의 블랙박스라 말할까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섬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에 불과하죠. 그만큼 외진 섬나라여서 마다가스카르의 동식물은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식하는 80%의 생물종은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는 고유종입니다. Yes, 400 meter distance. We saw leaf-tailed gecko here, just on the trunk. If you, yes, look in this trunk of the tree. Now, yes, can you see here? In here, and the tail here. Can you see the tail look like a leaf? That's why we call it leaf-tailed gecko. 아무리 들여다봐도 좀처럼 나무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이 있을까요? This size, we saw the head here. Possible to find this. Yes, to show you him moving little bit. Now it's moving. 현지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입꼬리 개코의 움직임을 미세하나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입꼬리 개코는 이처럼 서식 환경에 맞게 완벽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이처럼 녀석은 나무와 구분이 안 되기에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위장수라면 카멜레온도 빠지질 않습니다. 녀석은 몸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물론 눈까지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곤충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죠. 카멜레온은 자신의 몸 길이보다 훨씬 멀리까지 혀를 내보낼 수 있는데 발사 속도가 초속 15m에 이릅니다. 이런 카멜레온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것만 무려 80여 종. 이 가운데 가장 큰 종과 가장 작은 종을 포함해 세계 카멜레온의 절반가량이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오로지 마다가스카르에만 살고 있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우리에게 여우 원숭이로 알려진 리머죠. 이 녀석은 리머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인드리 리머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보면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훨씬 먼저 등장한 영장류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죠. 안내원이 울음소리를 내자 녀석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The injuries of the chicken, the cry, the communication cry, the love cry, and the alarm cry. The communications like you, and the alarm cries like you. And now, and the love cries like you. 리머는 지난 3,500만 년 전 이곳에 들어왔고 다른 영장류와 경쟁 없이 고립된 이 섬에서 편안한 진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리머는 열대우림뿐 아니라 남부 마다가스카르의 건조지대에도 살고 있죠. 멀리뛰기 선수로 유명한 이 녀석은 시파카 리머입니다. 주로 나무의 새순이나 연한 잎만을 먹고 사는 채식주의자죠. 가족 구성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보통 한 쌍의 부부가 해마다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성숙할 때까지 4년에서 5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숲은 평화롭지만 늘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침입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새끼를 돌봐야 하는 어미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시파카 리머의 뛰는 모습은 장난치는 아이들과 비슷하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지상에서 4발을 쓰던 영장류가 2발로 옮겨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는 형제들과 어울리며 가족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끼는 4, 5년이 지나면 성숙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수컷은 다른 가족의 암컷과 혼이 납니다. 다 자란 암컷은 수컷을 신랑으로 맞이해 새끼를 낳고서야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The Sifaka family, they behaves like a human being. So they don't like get married between the same family. 마다가스카르는 리머의 천국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30종이 넘죠. 고립된 섬이 주는 안정성과 풍부한 먹이 때문입니다. 아직도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원시의 자연이 곳곳에 남아있는 마다가스카르.
이곳은 지난 199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칭기 국립공원입니다. 칼날을 세워놓은 것 같은 석회암 봉우리가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 2억 년 전 바다에서 융기한 석회암층을 빗물이 깎아 만들어낸 협곡입니다. There. 협곡 천장에 매달려 있는 마나비 박쥐. 몸 길이 5cm 정도로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작은 박쥐죠. 박쥐는 초음파를 통해 어둠 속에 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쪽에서 발견된 동굴개코. 이 녀석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며 살아왔는지 몸이 반투명입니다. 생명은 땅 속에도 있습니다. And shoo. 돌을 들추자 개구리들이 나타납니다. This is an endemic frogs. 오직 이곳 칭기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만텔라 개구리입니다. Because you see, in the rainy season, this place is full of water about 2 meters high. And from the May, it gets dry. People can walk in it sometimes. So the frogs, sometimes the crabs as well, they are hibernating here to wait for the next rain. 빛이 들지 않아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 진흙이 건기에 개구리들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죠. 마다가스카르엔 자연 생태계의 비밀을 알려줄 식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혜성난초. 마치 혜성의 꼬리처럼 긴 꿀샘을 갖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30cm에) 이르는 기다란 관. 꿀을 담고 있는 꿀샘은 식물이 수정을 위해 곤충을 유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꿀샘엔 생태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62년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하던 한 선교사가 이 해성난초를 영국의 찰스 다윈에게 보냅니다. 이미 3년 전 진화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찰스 다윈은 이 꽃을 보자마자 한 가지 예언을 하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혀의 길이가 30cm에 달하는 커다란 나방이 살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의 예언은 적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로부터 40년 후에 실제로 혀의 길이가 30cm에 달하는 나방이 발견됩니다. 다윈의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해서 프레딕터라는 이름이 붙은 나방인데 이는 생태계에서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진화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건조지대는 1년의 절반 이상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 대부분은 수분을 아끼기 위해 가시로 뒤덮여 있죠. 그런데 뜯어먹힌 흔적이 뚜렷한 선인장. 범인은 링테일 리머입니다.
녀석은 선인장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중입니다. 링테일 리머란 이름은 꼬리에 새겨진 링 모양의 무늬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낮은 지대에서 생활하는 링테일 리머는 사교성이 좋아 사람이 가까이 접근해도 잘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로 낮에 먹이 활동을 하며 시파카 리머와 종종 서식지가 겹치지만 다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링테일 리머끼리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자주 싸우는 편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신의 나무에 분비물을 발라 다른 리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리머의 천적은 없는 것일까요? 유일하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로 리머들이 갈증을 달래기 위해 속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리머들. 바로 이 녀석, 포사 때문입니다. 포사는 마다가스카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녀석은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며 심지어 나무에 올라 리머를 사냥하기도 하죠. 포사 역시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살며 세계 어디에도 비슷한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포사, 저도 처음 보는 동물인데요. 한때 이 녀석들은 마다가스카르 전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이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만 무려 16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서쪽에 있는 해변 도시 톨리아르. 이곳은 오래전부터 어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만 물고기를 잡고 잡힌 물고기는 다양한 열대어 종의 고기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 15년 경력의 어부 세릴 씨는 이상한 물고기와 마주쳤습니다. Iam le tsonjo aloha voalohany nahazo anay azy ny gaga zahay nahazo azy. De le faharoa an'izao aleo isanay zahay mahafaly atsika raha ty satria le tsonjo toy zany le bevata, misy vombony telo no afara aty. Mety ahazoantsika tokony vola be zany le raha toy. Aleo hoentitsika moly raha toy asako azy iny fa mety ahazoantsika vola be satria fia toy tena bevata. 그렇다면 세릴 씨가 잡았다는 그 이상한 물고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5m) 크기에 세릴 씨의 말대로 손처럼 나와 있는 지느러미.
이 물고기는 다름 아닌 실러캔스입니다. 오랫동안 화석으로만 존재했던 실러캔스. 실러캔스는 양서류의 전 단계로 다리처럼 생긴 지느러미와 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러캔스는 바다 생물이 어떻게 육상으로 옮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진화의 연결고리입니다. There was a fish that had diversified greatly across the planet by 200 million years ago, then believed to have gone extinct, say between 65 and 70 million years ago, and then once caught. So it's, in an evolutionary sense, it's like finding a living dinosaur. 외부와 고립돼 고대의 자연 생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섬 마다가스카르. 이곳에는 400년 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새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파편의 정체는 멸종된 코끼리 새의 알 껍질입니다. You find big one. 실제로 코끼리 새의 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새의 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크기. It's very big. 여기에 비하면 타조알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알을 낳는 코끼리 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코끼리 새는 타조와 비슷한 모양에 키가 3m가 넘고 몸무게는 약 500kg에 달했을 겁니다. 엉금엉금 기어오는 이 녀석 역시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서식하는 방사상 거북입니다. 등딱지에 생긴 방사상 무늬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죠. 수명이 150년 이상으로 거북이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상 거북. 방사상 거북도 봄이 되면 짝짓기에 돌입합니다. 발정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급기야 수컷이 암컷을 거꾸로 넘어뜨립니다. 곤경에 빠지고만 암컷. 하지만 수컷은 다시 암컷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짝이 될 자격이 충분함을 인정받습니다. 교미는 10분 이상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후 암컷은 3개에서 12개 정도의 알을 낳고 알은 5개월에서 8개월 후면 스스로 부화해 밖으로 나오죠. 방사상 거북 역시 멸종 위기종입니다. 걸음이 느려 쉽게 눈에 띄어 사람들이 남획했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하늘이 소란합니다. 이 박쥐는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날 수 있도록 진화한 동물이죠. 동굴이 아닌 나무에 매달려 잠자는 과일박쥐는 날개를 펼쳤을 때 1m가 넘는 큰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 역시 봄이면 짝짓기에 들어가는데 이는 과일이 풍성한 여름에 새끼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새 생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진 숲. 마다가스카르는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외딴 섬이었습니다. 숲에 사는 생명은 수백만 년 고립된 섬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숲의 품에 안겨 새로운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를 진화의 블랙박스라 부르는 이유입니다.